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전남을 찾았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현장에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신안의 한 새우 양식장입니다. 출하를 앞둔 흰다리 새우를 밀봉해 또 한 번 전용 용기에 담습니다.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앞으로 모든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장 점검차 찾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철저한 검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조 장관은 이어 목포의 수산물 시장을 찾아 어민과 수산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4조 원가량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당장 추석 전까지 할인과 상품권 등의 6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 상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로 벌써부터 손님이 크게 떨어졌다며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애초에 오염수 방류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성토부터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고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 방류 안 하는 건데. 수산물 할인과 같은 정부 지원책은 한순간일 뿐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가져야지 단기적으로 그냥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겠다 이런 것은. 오염수 방류가 초기인데다 추석을 앞둬 당분간 수산물 소비는 이어질 걸로 보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인 상황. 정부는 우리 바다는 물론 오염수가 유입되는 태평양 연안까지 해수 검사를 하는 등 2중, 3중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양시가 창고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추진하면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광양시는 적절한 후보지와 지역 상권에 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고형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순천 입점이 무산된 지 7년 만에 이번엔 광양시가 코스트코 입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광양시의회가 젊은 층의 요구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주문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유치한다면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양시는 지난 4월 이후 코스트코 코리아와 접촉하며 투자 의향과 투자 요건 등을 파악해왔고 최근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기존 상권이 형성된 6,000평 아파트 부지에 도시계획 조례나 건폐율 등을 고려해 입주가 가능한 후보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기존의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서 이게 들어옴으로써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눈높이에 맞춘 부지 이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추천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광양 입점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저희도 한번 좀 필요하면 1년에 한 번씩 저기 부산이나 대전 막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이거 들어오면 좋죠. 안 가도 되고.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전남 동부권 입점과 관련해 시장성과 부지 등 입점 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 등도 최근 코스트코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코스트코 입점 여부가 전남 동부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최근 고흥군 일부 단체가 광주 군공항 유치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군공항을 유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은 어제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극소수 군민의 군공항 유치 주장이 군민과 향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군공항을 유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군공항 유치 지역으로 거론된 고흥만 간척지의 경우 드론 실증 단지와 스마트팜 인프라 시설 등 고흥 발전의 핵심 지역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그리고 양 지역의 국립대 총장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최대 취약지인 전남과 경북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될 헌법상의 권리라며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새 기관장 후보자를 잇따라 선임하고 있는데요. 혁신을 명분으로 뽑힌 후보자들에 대한 논문 표절과 보훈 인사 문제가 계속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광주관광재단을 흡수해 출범한 광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진강 전 관광재단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호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강기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재단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관광재단 대표 재직 당시 평가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광주시의 조직진단 용역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원 17명 규모의 재단에서도 역량을 검증하지 못했는데 100명이 넘는 대형 조직을 이끌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앞서 선임된 기관장 후보자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후보자는 논문 자기 표절을 시인했고 김대산 광주사회서비스 원장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현장 경험 부족, 보훈 인사 등의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습니다. 캠프, 인수위, 큐브, 각종 토론회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도 포함되는가요? 그런 분들은 없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책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인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정책 능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증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의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출범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캠프 출신의 인사가 후보자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시의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가운데 광주시 의회의 광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11월부터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전기차 생산을 위해 설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캐스퍼 전기차 시험 생산이 시작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태 초대 대표이사 임기가 오는 11월 2일 만료되는 만큼 대표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인천에 살며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62살 전모 씨가 방송에서 추잡한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급덕 할머니의 말에 감동받았다며 자필 편지와 함께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지급한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시작된 역사정의 시민모금에는 현재까지 5억 9,400만 원이 모였고 지난달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그 밖에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이 전달됐습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대서 북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대서 의원 징계 요구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한 뒤 오는 19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9천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과 조합 관계자의 주거지 등을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부한
증환지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풍덕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이송했고,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고발인의 억측이며 김 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광주와 전남의 12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면서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전남 서부 남해안 지역에, 내일은 광주 전남 곳곳에 각각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늘이 맑다가도 갑작스레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광주 31도, 화순 32도로 덥겠습니다. 순천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강진 32도, 장흥 31도로 평년 기온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